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지금 가격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52.57로서 9.52% 올라갔죠. 그렇게 하다가 애프터 아워 장마침 후에는 6.2% 하락한 49불 30전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많이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어닝스 콜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668이 돼 있죠. 근데 1000 됐으니까 이거 공이 3개가 붙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months en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건 2026년도 있죠.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3월 31일까지 했던 그 내용 속에서 지금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딱 잘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기간을 잘랐을 때,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분기 때를 잘랐을 때 1분기하고 1분기를 비교해 보는 거다. 자, 그것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어떤 걸 볼 때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이 돼 있으니까 여기 공이 3개 붙는다. 그래서 보면은 64.7밀리언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지금 예측치였으면 51.1밀리언 정도가 예측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측치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출은 지금 이제 비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씩 따지고 가면은 코스트 오브 레버뉴 있죠. 이거는 매출에 대한 원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 요걸 뺐더니 요 매출의 원가가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의 원가 빼면은 매출의 총이익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요걸 보게 되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했던 것이 요거 나누기 주면 됩니다. 그래서 49,000에다가 64,000을 나눠줬더니 지금 몇 퍼센트가 남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76%가 남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매출 원가가 76%나 들어가는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 정도로 매출의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럼 100원인데 100원이면은 76원이 원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자, 요때는 요걸 나눠주면 57%가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매출 원가. 근데 여기는 디프레이션하고 애몰타이제이션, 감가상각이 다 포함이 배제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걸 배제하고도 지금 이제 이만큼 들어가고 있으니까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39,000원인데 지금 이제 12만이니까 3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세일즈와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죠. 8,000에서 29,000이니까. 그다음에 그는 일반 관리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일반 관리비는 뭐 다른 것보다 사람 많이 뽑았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가 낮다는 겁니다. 로스가.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오브 익스펜스가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지금 코스트 있죠. 들어갔던 코스트가 요거는 원가였고, 아까 위에 있던 것은 49,000원 원가였고, 그 외의 원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 했던 원가가 83,000에서 33만까지 갔으니까 이게 또 4배가 증가됐다. 그래서 많이 증가되면서 캐파가 많이 커졌다. 물론 매출도 많이 늘어났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로스가 났다는 게 로스가 75,000에서 27만 1,000으로서 로스가 났는데, 여기 보시게 된 베이직 EPS가 좀 플러스가 돼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래 됐냐면 이거는 로스가 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gain on change on impaired value of one liabilities 돼 있죠. 자, 요거 자체는 기업이 발행한 워런트의 공정 가치가 변화되면서 생긴 이익을 말하고 있는데, 자, 나중에 특정 가격을 갖다 주식에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 권리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기업 입장에서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에 이익을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요거 자체가 많이 기업에 갚아야 될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지. 또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플러스가 된 거지. 이거만 없었다면은 플러스 된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EPS를 본다면 EPS가 지금 이제 2.19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본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한 0.25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0.34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4가 정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측치도 여기는 마이너스 0.25였죠. EPS가 요번에.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한 36% 정도는 미스가 됐다는 겁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EPS는 미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모습에서 너무 많은 매출의 원가가 들어간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안 좋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 미스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났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좋은 모양 아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대차 대조표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 같으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캐시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저희 때는 100만이 넘어갔는데 49만 밖에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쇼트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좀 비슷하게 약간 더 늘어났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카운트 리시버블 있죠. 받아야 될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약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래서 토탈 커런 에셋 있죠. 요거 자체는 약간 줄어들었다. 캐시가 좀 줄어들면서 요건 약간 줄어들었죠. 250만인데 230만에서. 그 다음에 롱텀 같은 경우는 롱텀 인베스트먼트 있죠. 1년 이상 장기 투자했던 것들 그건 조금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셋 자체는 뭐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고 약간 늘어나는 모양이 있었다만 크게 변동된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캐시만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커런트 에셋 있죠. 그 커런트 에셋하고 더불어서 저 230만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커런트 라이빌리티 있죠. 요거는 뭐 16,000, 16만 정도 되고 있으니까 10배 이상이 충분히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요거 좀 갚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부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는 것이 이제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단 이제 현금 흐름표 한번 보시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버는 것들, 그 다음 인베스팅 투자, 그 다음 파이낸싱을 통해서 버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있죠. 그것이 33,000이었는데 마이너스가 15만 1,000으로서 영업활동에서 돈을 전혀 못 벌고 도로 마이너스만 되고 있다. 그래서 빚만 지고 있는 회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못 벌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캐시 런웨이죠.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요 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마이너스가 27만 1,507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한 분기가 이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271이죠. 271에다가 507. 자, 곱하기 4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108만 6천 지금 이제 28이 나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49만 3,558이고, 그 다음 숏텀이 있죠. 숏텀 자체가 153만 9,932. 그 다음 롱텀이 있죠. 세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105만 8천.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더하면 되니까. 자, 지금 이제 49만 지금 3,548이죠. 538이죠. 49만 3,538. 자, 거기다가 더하기 해서 지금 이제 153만 3천, 153만 9천이죠. 9,932 요거 더하고, 자, 그 다음에 105만 8천이죠. 105만 8천, 지금 여기서 426이죠. 요걸 더했더니 지금 이제 300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빼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100만이죠. 108만 6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028. 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3년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요거 더하니까 그게 300만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30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보셨듯이 다른 것보다는 이 모습 속에서 한 100만 정도 자체가 계속해서 월에 연에 들어가는 그런 로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3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적자가 좀 많이 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먼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1분기 매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6,470만 달러에서 전년 동기 760만 달러에서 755%라는 놀라운 증가를 보여주었고 3분기 연속의 사상 최고 매출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서 양자 컴퓨팅 솔루션의 상업적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역시도 계속해서 인크리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 1분기 때 매출 자체를 본다면 2015년도 1분기 때가 7.6빌리언인데 2016년도 1분기, 자, 분기로 일단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분기, 분기마다 2분기하고 2분기는 2분기대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755%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7.6에서 64.7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 매출은 많이 증가되었고, 자, 그다음 또 2020년도 2월 달에 가이던스를 했을 때는 225에서 245밀리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자, 이번에 일단 5월 달에 해보니까 더욱더 많이 올라갔다. 가이던스를 260에서 270밀리언에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들이 고무적이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의 조정 EBITDA 손실이 있죠. 그래서 9,680만 달러, 즉 말해서 96.8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요거는 스카이워드 테크놀로지의 상업적 관계와 관련된 R&D 비용이 1,1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자, 이 비용 자체는 2016년도 2분기, 3분기에 예정된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된다. 그래서 주식 기반 보상이 1억 2,850만 달러하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4,310만 달러, 이런 것들이 조정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어서 96.8빌리언 정도가 어드저스트된 EBITDA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어드저스트된 EPS는 마이너스 0.34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봐야 될 것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는 3.1빌리언 정도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2010년도 5월 31일 기준이다. 저렇게 말씀드려 3월 31일 기준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회사의 남은 이행 의무 RPO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년 대비 554%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아무래도 계약은 했는데 아직까지 매출로 안 잡혔으니까 이런 것들 매출로 잡힌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매출의 증감이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주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의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YOY 기준으로 성장이 되고 있느냐.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 3분기 때는 39.9빌리언, 그 다음 61.9빌리언, 그 다음 64.7빌리언에서 이렇게 222%, 429%, 755%, 그래서 YOY 성장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주에서 성장이 꺾이면은 답이 없는데, 자, 그나마 아이온큐는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매출의 성장은 일어나고 있다. 자, 그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이러한 지금 이제 가속화를 갖다 세 가지 주요 동인, 즉 글로벌 시스템의 판매 확장, 클라우드의 활용 증가, 그리고 회사의 풀스택의 양자 플랫폼의 접근 방식 덕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세 가지가 활용이 돼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 본다면 2011년도 2.1빌리언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260에서 270빌리언까지 가고 있으니까 연평균 성장률은 150%가 되고 있다. CAGR로 봤을 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워킹 행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파일러, 설계, 오류 수정,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 이온이 등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엔지니어링의 제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자, 그런 것들도 나타내고 있고, 또한 EQPT의 게이트 연산에서 99.99%의 충실도를 달성했다.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세계 최고 성능을 주장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높은 충실도는 낮은 오류율의 당시 효과로 인해서 대규모에서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이온큐는 컨설팅 회사의 검증을 통해서 기업 관련 워크로드에서 최대 10,000배 빠른 솔루션의 도출 시간을 시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는 솔루션의 도출 시간을 컴파일, 실행, 오류 완화, 그리고 고전적인 공동 처리를 하드웨어 사용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을 포함하는 상업적인 지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독점적인 전자컴퓨터 제어 기능을 갖춘 병렬 게이트의 아키텍처는 복잡한 격자 구조를 우회해서 칩 전체에 걸쳐서 장거리 연결을 즉시 설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큐피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자사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서 표준 냉각 인프라와 호환이 되고 있고, GPU 렉보다도 적은 전력을 소비해서 표준 데이터 센터의 렉에 정착된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고객의 실질적인 배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그렇게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서 아이온큐는 실제 S&P 500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계 최초의 대규모 포트폴리오 최적화의 양자 알고리즘을 달성했고, 생산 환경에서 고전적 기준보다는 포트폴리오 품질과 실행 시간을 모두 향상시키고 있다. 시놉시스와의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롤스로이스의 제트 엔진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 모델에서 솔루션의 도출 시간을 최대 15% 단축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고, 기존의 클라우드 워크프로우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아일라이드와 협력해서 아이온큐는 활성 운영 데이터를 최적화할 때 모든 주간 일정에서 배송되는 화물량을 늘려서 차량 규모의 상당한 매출의 회수를 나타내고 있고, 자, 퀀텀 바셀과의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사전에 훈련된 기반 모델에서 양자 레이어를 추가해서 하이브리드 미세 조정을 통해서 분류 오류를 갖다가 최대 24%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고전적인 미세 조정의 워크플로우에 기하급수적인 에너지 증가를 극복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다 이용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아이온큐는 전 세계에서 350개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대륙에서 30개국 이상의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회사의 지적 재산의 포트폴리오에는 전 세계적으로 1200개 이상의 등록 출원 중인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3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500명 이상의 고급 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다각화되면서 인터내셔널 지금 전 국제적으로 35%, 커머셜 상업에서 60%, 그다음 멀티 프로덕트 있죠. 다중 제품 판매에서 한 35%. 그래서 잔여 이행 의무가 한 554%나 YY 기준으로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지금 이제 프로덕트를 본다면 프로덕트 패밀리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다음 센싱이라든지 사이버 보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멀티 프로덕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회사는 반도체 공학을 기반으로 한 확장으로 인해서 명확한 역학력을 가진 선도적인 로드맵을 강조하고 있는데 99.99%의 목표의 충실도를 달성한 유일한 회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양자 네트워킹의 경우에는 아이온큐는 현재 전통적인 관성유라든지 모달리티의 불가지론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상호 연구가 호환되는 실제 양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 자, 센싱에서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양자 센서, 그 다음에 원자시계라고 설명하는 제품을 특징으로 하면서 29개 이상의 특허로 보호되고 경고하고 현장 테스트를 가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아이온큐는 여러 국가 배포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완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보안 스택을 제공하면서 300개 특허, 기존 정부 인정이라든지 2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화 표준을 해독할 수 있는 시점인 Q-Day까지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다. 29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CEO 니콜라 데마스라는 미 국방부 구글의 보안 담당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지능형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 이제 클라우드 레이어, 그다음 네트워크라든지 엣지 하드웨어, 물리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아우르는 풀스택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보안 솔루션이. 그래서 이 솔루션에는 양자 키 분배 QKD라든지 양자 내사 암호, PQC 이런 하드웨어의 키 관리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의 신뢰 고문이라든지 우주지상 위성 전송과 같은 미래 기능이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의 주요 안보 이니셔티브 지원 역할은 국방이라든지 정보기관과의 주요 계약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두드러지게 다뤄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상호 연결 백본 개발을 위한 달파의 할큐 어워드라든지 미사일 방어기의 실드의 IDQ 계약 선정, 그 다음에 양자보안 통신을 위한 3,900만 달러 규모의 우주개발국의 할로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암이라든지 공군, 해군과의 양자 내비게이션, 그 다음 타이밍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중요한 정부 계약을 확보하고 있고, 특별히 2분기, 3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 이런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조 능력, 지적 재산 보호, 공인시설을 통한 아이온큐의 주권 양자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된 법인은 원자식의 모달리티, 불가지론적인 네트워킹의 솔루션, 고기술의 서비스,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이라든지 초전조의 직접 회로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솔직히 아이온큐가 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러셀 있죠. 위에 있는 것이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지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 지수가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러셀 지수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등달아서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셀 지수가 안 가면은 얘가 가기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힘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 자, 거기다 러셀 지수까지 같이 일단 동반으로 상승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왔던 때랑 반발 매수세도 있었고, 자, 지수 자체가 따라주니까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지수가 꺾이면은 같이 꺾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지수 자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지수, 아무래도 아이온큐 역시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아이온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P 레이쇼 있죠. PS 레이쇼 있죠.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74.51 배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현재 모습 속에서 포홀드로 봤을 때 74.51 배수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평균이 된다면 74.51 배수니까 평균을 본다면은 86.39 배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력이 남아있고, 지수로 본다도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0불대를 일단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차트 하나 보시면 200일선은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장기 추세는 돌파했으니까 일단 추세는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0 있죠. 저 $50를 갖다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저 $50를 돌파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 이런 데서 다 저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 저항이 좀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좀 돌파해야 되는데 $50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은 중인데 추세가 일단 하락했던 이탈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중에 있으니까 올라는 가고 있는데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 지수만 많이 가준다면 기술 따라서 올라간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